이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을 또 나이 들어서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 뭐 남성분도 그렇지만 한 60대, 70대 된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고기 많이 드신 분은 없잖아요. 고기보다는 이제 빵, 국수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주로 먹게 되는데 특히 갱년기 이후에 중년 여성들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발생이 저하되면서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그러니까 신체에서 탄수화물 그중에서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단순당의 요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더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맛있는 걸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를 참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알죠, 이거는 뭐 알죠. 저뿐만이 아니고 다 괴로울 텐데 이 식욕만 좀 줄어들어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할 텐데. 그쵸? 그래서 식욕 억제제 같은 다이어트 약을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식욕 억제제 먹고 살을 많이 뺐다는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비만 치료를 할 때 이 식욕 억제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근데 식욕 억제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해도 안전한 약이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약들은 이제 혈당도 같이 떨어뜨려서 당뇨 있는 분한테 적합한 약이 있고 어떤 약은 또 지방을 빼줘서 이 지방을 많이 먹는 분들한테 또 적합한 약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이 많이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그런 약 복용은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뭐 주사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드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는 장기간에 걸친 마라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약물 치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하에 어떤 것이 적당한지 골라서 1년 이상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늘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오늘 바로 그냥 완전 줄여버려야지. 오늘부터 당장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않아야지. 막 이런 다짐을 그냥 순식간에 하고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식욕을 어쨌든 잘 다스리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내 세균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세균 관리. 세균 관리. 유해균 가운데 뚱보균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은 과잉 분비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유익균은 유해균을 억제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지방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가 잘 기억을 해놓고 꼭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을 빼는 거는 사실 장거리 마라톤 같습니다. 살이 찌는 체형이든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든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한 달, 2달 해서 그만두서는 안 되고요. 다시 예전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먹고 그 정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요 없는 건강한 체중 관리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